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애엄마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한다고 인생이 그렇게 달라질까 생각했었는데 막상 저에게 너무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 여자든 남자든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매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친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부모님도 저만 보면 예쁘다며 그저 귀하게 대해주시고 아이 크는 것만 봐도 매일이 행복하고 사는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얼마 전 제 인생의 최악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정확히는 도련님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우선 사연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말하자면 저희 도련님은 엄청 좋은 분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아주 깍듯하셨고 제 임신 소식 듣고는 임산부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주고 보내줄 정도로 세심한 분이기도 하고요. 아이 태어나고도 애기 용품이며 옷이며 선물로 해주신 것만 해도 엄청 많고 어쩔 땐 남편보다 더 세심하게 절 배려해주는 분이에요. 시댁 가서 얼굴 뵐 때면 여자는 찬데 앉으면 안 된다고 방석 같은 거 쓱 밀어주고 아이 낳고 우울해하는 여자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남편 통해 유명 뮤지컬 티켓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매너도 좋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전부터 도련님을 좋게 봤었어요. 속도 꽉 차 있고 개념 있고 거기에 직장 번듯하고 외모도 그만하면 빠지지 않아.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을 정도로 괜찮게 생각했었죠. 근데 그런 도련님에게 만나는 여자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 저희 애 보고 싶다고 점심에 잠깐 식사도 하고 애기 얼굴도 볼 겸 놀러 왔었는데 그때 만난 지 1년 된 여자가 있다며 저랑 남편한테 넌지시 운을 띄우더라고요. 유기견 봉사를 다니다가 우연히 만났다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있다면서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이 더 예쁜 사람이라고 본인 나이도 있고 하니 슬슬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집안에 또 경사가 생기겠구나 싶어서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놀러 오라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가족 될 사람이면 이왕이면 가깝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고 하곤 넘겼는데 그 후 몇 달 안 돼서 도련님이 주말에 시댁으로 올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을 정식으로 소개해주고 싶다고. 주말에 여자친구 데리고 시댁 가기로 했는데 얼굴 볼 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기에 남편이랑 저랑 둘 다 흔쾌히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 저녁 약속 시간에 맞춰 아기랑 같이 시댁에 갔죠. 시댁에 도착해보니 도련님이랑 도련님 여자친구가 미리 도착해 있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아이 짐 정리하고 시부모님과 반갑게 인사 나누고 거실에 앉아있는 도련님과 도련님 여자친구에게 다가갔는데 뒤돌아 있던 여자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너무 놀라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죠. 제가 너무 잊고 싶었던 저의 끔찍했던 과거의 주인공인 여자애가 도련님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얼굴 보자마자 헉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는데 그 여자가 저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수 씨 여자친구예요. 그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머리가 새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를 생전 처음 보는 냥 태어난 얼굴로 웃으며 인사를 하는 걸 보니 어찌해야 할 바를 더욱 몰랐죠. 사실 제가 중학교 때 심한 괴롭힘에 시달렸었는데 그 여자애가 절 괴롭혔던 패거리의 주동자였거든요. 비록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과거에 당했던 일들이 제 기억 속엔 아주 선명히 남아 있었어요. 그 여자애는 저만 보면 늘 실실 웃었어요. 괴롭히고 난 후 제 반응을 보면 너무 재밌어서 이걸 끊을 수 없다며
괴로워하는 절 볼 때마다 행복한 듯 늘 실실 웃었었죠. 쉬는 시간에 복도 걷다가 그 여자애가 던진 우유 가게 이유 없이 맞아 머리며 교복이며 엉망이 된 적도 많았고, 교과서 빌려달라는 말에 안 된다고 했다가 책으로 얻어맞은 적도 있었어요. 딱히 그 애한테 크게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왜 하필 저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타깃이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듣기론 그 여자애가 만났던 남자친구가 저를 보고 지나가는 말로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걸 짐작하긴 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저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다만 그 괴롭힘의 강도가 너무 세서 학교를 가는 매일이 저에게는 지옥이었죠. 남자애들 앞에서 기술을 보여주겠다며 멋대로 제 속옷끈을 풀어버린 적도 있었고, 화장실 가면 장난친다고 쫓아와서 밑으로 휴대폰을 들이민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사진 찍는 소리가 나서 지워달라고 울면서 발광을 했는데 어차피 흔들려서 제대로 안 나왔다고 왜 이렇게 유난이냐며 때리기도 많이 때렸었죠. 이 여자애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자해한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차마 죽을 용기가 안 나서 겁쟁이 같은 제 스스로가 미워온 적도 많았어요. 친구들은 점점 저에게 거리를 뒀고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부모님 속상할까봐 아무 말 못하고 참고만 있다가 참다 못해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은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만 하셨어요. 친구들끼리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야지. 괜히 싸우고 그러면 되냐면서 그 여자애랑 저를 강제로 짝꿍하라고 자리까지 옆에 붙여 놓더라고요. 그 덕에 자기가 한 짓을 선생님한테 말했다는 걸 그 애가 다 알게 돼서 저는 더 큰 괴롭힘을 받아야 했고요. 그 애는 제가 가진 모든 걸 뺏으려고 했고, 샤프며 필통이며 아주 사소한 것부터 겉옷이나 코트, 체육복까지 제가 쓰고 있는 거면 모두 다 자기 것인 양 행동했어요. 지갑도 지 맘대로 가져가서 돈 꺼내가고 하더니 나중엔 제 지갑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며 지갑채로 가져갔죠. 괴롭힘은 끝 모르고 계속됐고 버티고 버티던 전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발 이사 가면 안 되냐고 전학 가고 싶다고요. 제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부모님은 사실을 알고 엄청 우셨어요. 왜 여태 말 안 했냐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에 찾아가 항의도 해봤지만 학교에서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었고 친구들도 저를 위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아 걔가 저를 괴롭혔다는 정확한 물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걔가 절 괴롭혔을 때 하나하나 증거를 다 남겨놨어야 했나 후회가 될 정도로 아무도 피해자인 저는 생각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예 동네로 이사를 갔고 이사를 가고도 괴롭힘이 끝나진 않았어요. 휴대폰 번호도 싹 바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 SNS에 찾아와서 몇 번 테러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반응 안 하고 전부 다 삭제해버렸지만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니까 더는 절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건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쪽 동네 친구한테 듣기론 걔가 임신하는 바람에 그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반 남자애랑 눈 맞아서 임신했다가 결국에는 지웠다고. 그래서 그 여자의 부모님이 학교 와서 난동 피우고 그 남자애는 전학까지 갔대요. 근데 걔는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다른 남자 만나면서 이해저해 괴롭히다가 문제가 커져서 보호 처분받고 교내 봉사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담배 피면서 불장난 하다가 아파트 화단에 불이 붙어서 소년원도 갈 뻔했다고. 걔네 부모님이 싹 다 보상하고 빌려다녀서 다행히 그건 면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여전하구나 싶어서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 애를 피해서 이사를 간 후에도 그때 당했던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몇 년을 힘들어했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일반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심리 상담을 다녔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늘 어딜 가도 작아지고 위축되는 제 자신이 싫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싫었어요. 사람 눈 하나 제대로 못 보는 것도 싫었고요. 그나마 다행히도 제가 받았던 심리 상담이 효과가 있었는지 꾸준하게 치료를 받은 뒤엔 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계속 치료받으니까 언제부턴간 웃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제 마음이나 감정을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힘든 저를 위해 부모님이랑 저희 가족들이 참 많이 도와줬어요. 남편도 제가 한참 치료 중일 때 만난 사람이라 뜻하지 않게 사정을 다 알고 있었는데 처음 제 이야기를 듣고는 말없이 절 안아주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했던 자해 때문에 팔목 쪽에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걸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운 적도 있었어요. 어린 날에 저를 만나게 되면 위로해주고 싶다고.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서 다행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자세한 건 아니지만 제 사정을 알고는 계세요. 남편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걸로 아는데 혹시라도 제 팔 흉터 보고 놀랄까봐 싶어 남편이 미리 시부모님한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처음에 시댁 왔을 때 남편 몰래 제 팔목 흉터 쓰다듬으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못된 애가 있냐고. 우리 예쁜 며느리 괴롭혔다는 애. 나중에라도 혹시 만나게 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아무 눈치 보지 말고 사랑만 받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좋은 분들 만난 덕에 이제야 행복 느끼며 괜찮게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난날 저를 아프게 했던 당사자를 다시 만나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버젓이 제 눈을 보고도 저를 몰라보는 게 너무 화가 났죠. 어떻게 나를 모르지. 네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놨는데. 너 때문에 나는 10대 때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 놓고 나를 몰라보다니 화가 났어요. 갑자기 옛날에 자해했던 그 상처가 욱신거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 나 몰라? 그래서 떨리는 입술 꽉 깨물고 그 애 보면서 물어봤어요. 나를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그 애랑 남편, 도련님, 시부모님 전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두 사람 아는 사이야? 남편은 사색이 된 제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냐며 얼른 제 손을 붙잡았고 시부모님이랑 도련님은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있다는 걸 느꼈는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하지만 제 말에도 그 여자애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어요. 그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얼굴이 태어난 게 진짜 저를 모르는 게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바보처럼 말이 안 나왔어요. 모두들 얘가 날 괴롭혔던 그 당사자라는 걸 모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그 잠깐 사이에 엄청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고 손발도 달달 떨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되니까 바보처럼 옛날의 무기력한 저로 돌아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입이 차마 안 움직였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순간 아는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바보처럼 착각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잠깐 딱딱해졌던 분위기는 다시 좋게 풀어졌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도련님과 그 여자애랑 마주보고 앉아 밥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여자애는 6이라곤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 참하고 조신한 모습으로 앉아서는 시부모님께 아양을 떨었고 가증스러운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계속 손이 떨렸어요. 가족이 되면 저 꼴을 계속 보고 살아야 할 텐데 생각할수록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가면 남편한테 사정 얘기하고 도련님 결혼을 막던 뭔가 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속 시킬 겸 화장실에 갔다 나왔는데 그 여자애가 우리 아기를 안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안 돼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손대지 마. 네가 어떻게 감히 우리 애를 안아? 나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얘, 갑자기 왜 그러니? 둘이 정말 아는 사이라도 되는 거야? 어머니는 우는 저를 보고 일단 진정하라며 달래주셨고 남편은 도련님이랑 같이 놀라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평소 말없이 점잖은 시아버지도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얘는 안 돼요. 도련님 얘랑 결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바보처럼 울면서 여태 망설이며 못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너 어떻게 나를 기억 못해? 나는 여태 네 얼굴 하루도 못 잊고 살았는데? 아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초면에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울며 화를 내는 저를 보고 그 여자애도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절 괴롭혔던 그때의 그 눈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니 저도 모르게 또 다시 움찔하며 겁이 났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무례? 네가 나한테 무례를 이야기할 수 있어? 내 인생을 지옥에 처박은 것도 모자라 시궁창에 보냈던 네가? 너 나 정말 기억 안 나? 중학교 때 네가 나 괴롭혔던 거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냐고. 그게 무슨, 땡땡 중학교 박수진. 나 괴롭힌 거 너 맞잖아. 제 말에 그 여자의 눈이 땡그레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라서 절 쳐다봤어요. 남편의 얼굴은 바로 차갑게 굳었고 대충이라도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도련님도 그때 얼핏 같이 얘기를 들어서 대충의 사정을 알고 있던 터라 제 이야기에 많이 놀라더라고요. 내가 네 얼굴을 까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네 얼굴이랑 이 이름 그리고 네가 나한테 했던 짓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어. 너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고. 근데 어떻게 나를 기억을 못해? 그런 짓을 해놓고 혹시 괴롭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는 거야? 도련님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이 결혼은 진짜 안 돼요. 얘는 진짜 안 되리예요. 절 때리고 괴롭히기만 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는 같은 반 애랑 사고 쳐서 임신했다가 애도 지웠던 애예요. 술 담배는 우습게 했던 애고 소년원까지 갈 뻔했던 애예요. 저 말고 다른 애들도 많이 괴롭힌 애라고요. 저는 오열하며 주저앉았고 제 말에 도련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전부 놀라서 이게 진짜냐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흘러가는 분위기랑 눈치를 보더니 얼른 도련님 팔을 붙잡더라고요. 자기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저분 혹시 어디 아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야 해?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리고 도련님은 그런 여자의 손을 조심스레 뿌리쳤어요. 미안한데 우리 형수님 애먼 사람 모함하고 그러는 분 아니야. 그러니까 말 조심해. 그러면 자기는 내가 정말 저랬다는 거야? 저 말을 믿어? 당연히 너보다는 형수님 말을 더 믿지. 나는 형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너는 아니지만.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이 결혼 못할 것 같네. 말도 안 돼. 고작 말 몇 마디로 우리가 끝날 사이였어? 이 정신 나간 여자가 하는 말을 대체 왜 믿어? 말 조심하세요. 우리 와이프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 여자가 나한테 무례한 건 생각 안 해요? 다들 왜 저 미친 소리를 듣고만 있냐고요. 남편이랑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울고 있는 저를 괜찮다며 계속 달래줬고 시아버지는 남편한테서 저희 아이를 넘겨받아 애를 안고 토닥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화를 내는 그 여자를 보며 잠시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너는 아직 내 가족이 아니지만 형수님은 우리 가족이야. 나는 나 좋자고 가족들 마음까지 다치게 하면서 결혼은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오늘 일로 네가 다시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더는 무례하게 굴지 말고 일어나.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자. 도련님은 그 여자에게 가자고 말했고 그 말에 그 여자는 눈이 돌았는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너 대체 뭐야? 아무리 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난리냐고.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그 여자는 제 머리카락을 쥐고 마구 흔들었고 바보처럼 울고 있던 전 콧물을 들이키며 똑같이 그 여자의 머리채를 쥐었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 더는 참지 말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무슨 용기가 난 건지 모르겠는데 옆에 누가 뭐래도 제 편을 남편이 버젓이 버티고 있으니 더는 얘를 무서워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버겁던 내가 아니다.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그 여자의 머리채를 쥐고 막 흔들었고 아무래도 애 낳은 여자랑 아직 결혼 안 한 여자의 힘이 같을 순 없는지 제가 더 세게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도 힘으론 내가 이겼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도련님과 남편이 그 여자를 얼른 저에게서 떼냈어요. 시부모님도 그만하라며 그 여자를 나무랬고요. 아가씨, 우리 며느리 건드리지 마요. 그 여자는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제 편을 드니까 더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더러운 집구석이라면서 집안 수준 알만하다며 욕을 하고는 나가더라고요. 도련님은 그 여자를 쫓아나가서 끝을 보던 이야기를 하고 올 줄 알았는데 가는 그 여자 뒷모습을 그냥 보고 있었어요. 이런 꼴까지 봤는데 어떻게 더 만나겠냐면서 헤어질 생각이라고 내일 따로 만나든지 연락을 하던지 해서 둘 사이는 완전히 끝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여자 보는 눈이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도 같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더 현명하고 어른스러웠다면 이거보다는 더 나은 대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자리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죄송하다고요. 아니에요, 형수님. 형수님이 제 인생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마세요. 전 괜찮아요. 도련님은 끝까지 괜찮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착한 도련님에게 뜻하지 않은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된다고 자기 좋다는 여자 많다면서 걱정 말라고 웃더라고요. 그 후 도련님은 정말로 그 여자와 헤어진 것 같았고 그 여자는 그러고도 미련을 못 버린 것 같았어요. 얼핏 듣기론 회사까지 쫓아와서 난동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못 헤어진다고 난리를 쳤다는데 그 덕에 회사 동료들이 도련님의 이별 사실을 모두 알게 됐대요. 사내의 소문이 쫙 퍼져서 위에 소장님까지 알게 됐다고 덕분에 유명 인사가 됐다며 웃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그냥 모른 척 참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근데 계속 그렇게 얼굴 보고 살았으면 언제고 문제가 됐겠다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 후 그 여자의 괴롭힘의 도련님은 결국 접근 금지까지 신청하게 됐고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워낙에 끝이 안 좋았던 탓에 마음 정리는 깨끗이 한 것 같았어요. 한반년을 여자라는 존재가 무서워졌다며 누군가를 만나길 조심스러워하다가 이번에 지방에 교육 받으러 가게 됐을 때 다른 지역 연구원을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로 좋은 감정으로 연애 시작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잠깐 같이 집에 놀러 왔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여자라는 게 느껴졌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신중하고 진중한 성격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때문에 도련님이 괜히 사랑하던 여자와 헤어지고 계속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는데 너무 다행인 일이었어요. 이번 일로 시부모님과도 더 가까워졌고 도련님과도
한층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남편도 제 마음 안다면서 누구보다 제 마음을 이해해줬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더 바랄 거 없이 늘 지금만 같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